2단원부터는 정답지가 제공되지 않았으므로 학습지 풀이를 보면서 먼저 자신의 답을 체크하고 그 이후에 이 영상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충분한 고민을 한 이후에 영상을 보면서 자신의 답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풀이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 식들을 간단히 하세요. 이 문제들은 지수법칙을 사용하지 않아도 해결이 되지만 지수법칙을 사용을 했을 때 조금 더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는 식들입니다. 지수법칙을 사용하지 않고 정확히 지수의 뜻이 무엇인지 확인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도 좋습니다. (1번과) (2번은) 비슷한 식이지만 서로 다른 계산임을 눈에 띄게 알 수가 있지요. 여러분들이 나눗셈에 관한 지수법칙을 어려워하더라고요. 나눗셈에 대한 지수법칙은 지수법칙을 사용하지 않고 먼저 나타낸 다음에 지수법칙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누는 수의 지수와 나눠지는 수의 지수를 크기를 비교를 해서 다음과 같이 세 가지 경우가 있었다는 거 다시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4번도) 지수법칙을 사용하지 않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a의 1000제곱 나누기 a의 25제곱을 a의 40제곱이라고 많이 생각하더라고요. 5번의 경우 같은 문자끼리 지수법칙을 이용해서 곱해주면 다음과 같이 간단히 나타낼 수 있습니다. 1번 문제의 업그레이드 2번입니다. 아까랑 너무 똑같죠? a 5번 곱해져 있고 b 세제곱이 5번 곱해져 있고 그래서 a 5제곱 곱하기 b 15제곱 하지만 지수법칙을 이용하면 한 번에 표현이 됩니다. 이때 a가 그냥 곱해져 있는 형태는 a의 1제곱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제 문자 앞에 개수가 있는 경우인데요. 지금 개수가 -3이고 이러한 것이 3번 거듭제곱 되어 있기 때문에 부호와 개수에 신경 써서 계산해 주시길 바랍니다. 개수는 개수끼리, 문자는 문자끼리 곱해서 지수법칙으로 나타낸다면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지요. 5번은 까다롭게 생겼습니다. 나누기와 곱하기가 혼합된 계산인데요. 당황하지 말고 먼저 거듭제곱을 해결을 한 이후 그 다음에 나누기와 곱하기를 진행해 주면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산을 할 때 괄호 안에 있는 식을 먼저 계산한 후에 연산을 진행하는 것이랑 똑같습니다. 나누기를 할 때에는 그 수의 역수를 곱하는 것으로 대체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가끔 이렇게 문제를 풀다 보면 단순히 문자만 계속 계산하는 게 지루하다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문자를 여러 번 다루어 보는 것이 수학의 기초를 다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열심히 연습해서 다음에 뛰어난 수학자가 되길 바랄게요. 이제 지금 동류항을 계산하는 과정이 나오고 있어요. 같은 문자와 차수를 가진 항끼리 계산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x항은 x항끼리, y항은 y항끼리, 상수항은 상수항끼리 계산을 해주면 -2x -9y 더하기 4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이렇게 부호가 들어가 있거나
개수가 곱해져 있는 경우 깜빡하고 개수를 곱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자, 여기서 선생님이 실수가 하나 보입니다. 여러분도 보이나요? 아직까지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 소괄호를 해결을 했을 때에는 중괄호들이 다 소괄호로 바꾸어서 써줘야지 맞는 식입니다. 이렇게 맞게 고쳐진 이후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주면 식의 결과가 이쁘게 나옵니다. 계속 같은 유형이 나오네요. 완전 계산 지옥이죠. 이 밑에도 계속 분배 법칙을 이용한 문제가 나옵니다. 아무래도 분배 법칙은 우리가 앞으로 수학 공부를 하지 않는 때에도 계속 쓸 수 있는 그런 법칙이에요. 연산이 가장 기본에 되는 법칙이기 때문에 여기서 익숙하게 연습을 하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열심히 분배 법칙을 하고 있습니다. 나누기는 어렵기 때문에 다시 역수를 곱해주는 방법을 취해줍니다. 자, 이때 나누는 방법 1번 역수를 취해서 곱해준다. 2번 분수꼴로 만들어준다. 결론은 똑같다. 편하신 방법으로 쓰세요. 자, 또 나누기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나누기를 역수를 곱해야 되는데 얘의 역수 헷갈리는 분들 많죠. 부호는 그대로 마이너스 4분의 1y가 마이너스 y분의 4가 되어서 곱해주면 됩니다. 여기부터는 또 분배 법칙이에요. 분배 법칙을 진행을 한다면 다음과 같이 깔끔하게 써줄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돌아다니면서 보았던 문제 중에서 이 문제를 제일 어려워한 친구들이 있었어요. 공통점이 뭔지 잘 안 보이기 때문인데요. 얘네는 알고 보면 3의 거듭제곱입니다. 이렇게 큰 수가 나오는 경우에는 일단 얘가 어떤 수인지 밝혀내야겠죠. 어떤 수인지 밝혀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쓸 수 있는 방법은 소인수분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인수분해를 해서 3의 거듭제곱꼴로 표현했더니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됐고요. 네모칸 친 거 보기 싫죠? 그래서 선생님이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해주었어요. 너무 깔끔하다. 자, 이때 그렇죠. 22랑 6 더하기 2a랑 같아지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는 2a가 16이므로 a가 8임을 알 수 있습니다. 넘어가고 맞아요. 이 문제도 되게 어려웠어요. 이 문제는 우리가 이제 수학을 풀 때 수를 조작하는 마법사가 되어서 이리저리 굴려봐야 됩니다. 선생님의 경우에는 0.2의 105제곱 곱하기 0.25의 50제곱을 분수로 먼저 고쳐보았어요. 그랬더니 뭔가 소수점 아래에 있는 0이 아닌 숫자 생각해보면 그렇죠. 10분의 1의 거듭제곱으로 표현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조금 더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고치면 10분의 1의 100제곱에 0.2의 5제곱이에요. 자, 얘를 선생님이 한번 써봤어요. 0을 100번 쓸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그래서 0이 아닌 숫자는 2 또는 3이 됩니다. 등식의 성질을 이용하자. 등식의 성질. 0이 아닌 같은 수를 나누어도 등식은 성립한다. 그리고 같은 수나 식을 곱해도 등식을 성립한다라는 성질을 이용한다면 선생님 여기 잘못 썼어요. 0이 아니고 1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a는
똑같은 수를 나누었더니 마이너스 6x 세제곱 y제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1광년은 거리래요, 거리. 여러분들이 이제 거속시 문제라고 따로 언급을 하더라고요. 사실 거속시라고 외우는 것보다 선생님은 속력 단위를 주로 생각하는 편이에요. 속력, 킬로미터 퍼 세크, 1초에 몇 킬로 갑니다 라고 단위를 주로 많이 생각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속력이란 시간분의 거리임을 쉽게 알 수 있어요. 1광년이란 1초에 3 곱하기 10의 5제곱만큼 가는 속력으로 3 곱하기 10의 7제곱 초만큼 간 거리이기 때문에 정리를 하면 9 곱하기 10의 12제곱 킬로미터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구와 지구로부터 100광년 떨어진 거리를 구하고 있어요. 행성의 거리를 구하고 있기 때문에 100광년의 거리를 구하면 9 곱하기 10의 14제곱 킬로미터임을 알 수 있어요. 선생님이 왜 이렇게 분배법칙 문제를 많이 냈을까요? 선생님도 이거 쓰면서 엄청 고생했어요. 또 분배법칙을 해보면 그렇죠.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여러분들도 저처럼 감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풀이랑 맞는지 비교를 하셔야 합니다. 2번은 분수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얘도 분배법칙일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분수 계산은 진짜 헷갈려요. 그래서 이렇게 따로따로 먼저 써주고 생각하는 게 좋아요. 어떤 분들은 4xy를 8x제곱 y에만 나눠주고 뒤에 거엔 안 나눠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계산을 할 때에는 꼼꼼히 하시고 동료한끼리 지금 묶어주었더니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가 됐습니다. 원기둥의 부피가 나와 있고 원기둥의 부피를 구하는 방법을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선생님이 여기에 파이를 맨 뒤에 넣었는데 사실 원칙적으로 하자면 파이는 45 파이 a제곱 b 6제곱 이렇게 적는 게 정석의 풀이에요. 그래서 밑에다가는 선생님이 제대로 적어줄게요. 이렇게 적어줄 수 있죠. 자, 이제 왼쪽의 좌표 평면에서 삼각형의 넓이를 올바르게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선생님은 삼각형의 넓이를 직접 구하는 거를 요구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밑변의 길이가 현재 무엇인지 알고 높이의 길이도 뭔지 알기 때문에 우리는 삼각형의 넓이를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문자로 표현되어 있어서 헷갈리긴 하죠. 그리고 여기서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ABC 부호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 어려운 것도 있어요. 자, 그래서 밑변의 길이를 구해보면 b는 양수, c는 음수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b-2c를 밑변의 길이라 할 수 있고 높이는 그렇죠. 8a죠. 여기서부터는 분배법칙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게 된다면 4ab-8ac입니다. 이제 몇 명의 친구들이 사용했던 방법도 소개를 해줄 거예요. 일단 이 녹색의 사각형의 넓이를 구한 후 두 빨간 삼각형의 넓이를 빼주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할 수 있어요. 한번 시도해 보길 바랄게요. 이 값이 정수가 되게 하는 가장 큰 자연수 n을 구하세요. 정수가 되게 하려면
그렇죠. 분모에 있는 모든 수가 약분이 되어서 분자만 남아있을 때 우리가 분수가 정수가 된다고 말하죠. 그래서 1 곱하기 2 곱하기 땡땡땡땡 곱하기 50에서 2가 몇 번 곱해져 있는지 5가 몇 번 곱해져 있는지 소인수 분해를 해보는 게 가장 첫 번째 방법인데, 사실상 소인수 분해가 너무 복잡하고 너무 많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직접 손으로 세봤어요. 2가 몇 번 곱해져 있을까? 그래서 1부터 20까지 써봤더니 적어도 2가 18번 이상은 곱해져 있어요. 많이 곱해져 있다, 그쵸? 이제 5를 세봤는데 5를 소인수로 갖는 수를 1부터 50까지 다 써봤어요. 그랬더니 5는 총 12번 곱해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선생님의 추측은 우선 가장 크게 되는 자연수를 12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일단 n이 12일 때 직접 써주었어요. 그랬더니 분모가 다 약분이 되어서 자연수가 됩니다. 두 번째, 그러면 만약에 n이 13일 때도 진짜로 정수가 되지 않을까? 라는 걸 계산을 해보았는데요. 1부터 50까지 5가 12번 곱해져 있기 때문에 13은 분모의 5라는 소인수가 남았습니다. 13번은 이제 약간의 센스가 필요한 문제예요. 먼저 괄호가 없을 때 직접 계산해 봤더니 결과가 x분의 6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계산한 결과가 6xy제곱이 돼야 되는데 y라는 문자가 없어지면은 계산이 틀린 거가 되겠죠. 그래서 괄호를 직접 여러 번 넣어보게 됩니다. 괄호를 여러 번 넣어보면 이제 계산의 순서가 달라지는 경우는 딱 한 번 존재합니다. 다음과 같이 6개의 경우가 있겠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시험 범위인 경우의 수와 연관되어서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정말로 이 경우가 계산이 맞는지 계산을 해보았더니 정말로 6xy 제곱이 나왔군요. 제곱이 생략됐네요. 자, 우리가 이제 문자를 배웠으니 어떤 식을 네모가 아니라 a라 합시다. 그랬을 때 알고 있는 식은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어요. 어떤 식에서 뭐를 빼야 될 거를 잘못해서 더했더니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a는 8x제곱 마이너스 7x 더하기 12 동류한끼리 묶어줘서 계산한 거죠. 7x제곱 더하기 x제곱 같은 방식으로 바르게 계산된 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 분배 법칙을 색다르게 이용한 문제예요. 먼저 우리가 a가 3의 배수가 아닌 자연수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한번 9는 3의 제곱이라는 거를 쭉 사용해서 써봤습니다. 분배 법칙이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자, 이때 a 값은 90일, n은 8임을 알 수 있어요. 지금까지 2단원 문제풀이를 함께 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어려워했던 문제도 있을 거고 계산 실수를 했던 문제도 있을 거예요. 천천히 다시 풀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안녕.